비전향 장기수. 지금 9분만 살아 계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마지막 소원이 고양이가 죽고 싶다라는 건데 안타깝지만 보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양심이 있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일공론장 피스아고라 조경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킹덤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가영이자 우리 피스아고라의 유일한 여성입니다. 네. 강력한 어필이 됩니다. 네. 네, 저는 양강도에서 감자 많이 먹다가 온 이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감자 많이 먹었습니다. 네, 제가 더 많이 먹었어요. 그런가요? 네. 나도 많이 먹었는데? 그래요? 괜히 경쟁심이 생기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감자빵 많이 먹어본 유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원도 하면 감자죠? 강원도 예. 하면 감자인가요? 네, 그럼요. 강원도도 그래요? 감자예요.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조금 민감하기도 하고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주제는 바로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인데요. 먼저 비전향 장기수, 우리가 잘 입에 거론하지 않는 주제인데요. 심지어 단어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들어봤죠. 북에 있을 때요? 네, 네, 네.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그 북한 체제가 선전하던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네네. 이인모라고. 리모. 맞습니다. 네. 리모 그래서, 선생. 네. 그렇죠. 한국에 잡혀갔다가 네. 비전향을 해가지고 다시 북한에 온 거예요. 네. 그렇게 네. 홍보를 하는 거죠? 근데 북한 체제는 그걸 막 홍보하는 거예요. 그쵸. 봐라, 이 이인모 동지가 비전향을 하고 조국에 왔다. 맞아요. 저도 어릴 때 그걸 본 기억도 나고 그 심지어 영화도 있거든요. 네, 하도 선전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우리 가영 씨는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는 봤는데 네. 많이 접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태임 씨는요? 유튜브에서 몇 번 본 것 같은데 언론에서 많이 그래도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좀 먼저 어떤 건지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사상 전향을 거부한 채 장기간 복역한 인민군 포로 또는 남파 간첩, 북에서 이제 간첩을 보낸 거잖아요. 그 간첩을 보냈는데 잡혔어요.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사상 전향을 이제 거부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년 이상의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한 후에도 사상 전향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 복역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복역을 하다가 1999년 99년 말에 특별 가석방으로 모두 출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비전향 장기수라고 하는데 이게 전향이 있고 비전향이 있어요. 이제 전향은 사상적으로 전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에서 온 간첩인데 이제 자유대한민국을 이제 수용하는 걸로 전향을 한 경우가 있고 비전향은 나는 나의 사상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이제 비전향인 건데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한으로 송환이 또 많이 됐어요. 6.15 공동선언 이후에 63명이 북으로 이제 송환이 됐어요. 예, 비전향 하신 분들이. 그리고 남은 분들은 30명 정도 있었는데 이분들은 강제로 전향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가 군사정부 시기이니까 강제로 전향을 당해서 북으로 못 간 거죠. 생존해 계시는데 9분이 남으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특히 청년들은 더 모르잖아요. 지금 청년 세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북에서는 지금도 계속 송환을 요구하거든요. 이 비전향 장기수를 북에서 송환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북에서는 체제 선전? 체제 선전. 근데 지금 강제 전향을 당한 사람들조차도 송환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근데 체제 선전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북한에 간다고 해서 어떤 체제 선전이 되죠? 그렇게 남한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 지켰다 이들은. 네. 공화국의 사상을 버리지 않았다. 그냥 체제 선전에 이용하려고 하겠죠. 네. 실제로 얼마 전에 김정은이 송환됐던 한 분이 그 생일 잔치를 거하게 치러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체제 선전인 거죠. 네. 북에 가서도 우리 공화국의 사상을 버리지 않고 투쟁에서 살아남아서 돌아왔다. 딱 한 번 잘 챙겨줬을 거예요. 딱 한 번 잘 챙겨줬다. 그쵸. 이게 비전향으로 사상전을 하지 않고 돌아왔지만 또 완전히 또 안 입고 볼 거 아니에요. 응? 거기서 뭐 또 잘 살았느냐 뭐 이러기도 할 테고. 그러니까 진짜 그냥 대외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또 있을까요? 북에서 이렇게 송환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저희 북한의 납북자 분들 계시잖아요. 납북자 분들이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에 오시면 저는 국민들, 저도 그렇고 이제 되게 대우를 많이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라 위에 어쨌든 간에 희생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북한도 뭐 예, 국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예우를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이게 실제로 한국에서도 한국 정부도 납북자 송환을 계속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은 체제 선전을 위해서 그러는 건 또 아니잖아요. 예, 국민을 지키려는, 국민을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북한은 사실 그거라기보다는 또 체제 선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고. 근데 저는 일단 북한이 국가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요. 네. 아, 동의하잖아요. 네. 이번 정부가 얘기했잖아요. 그 네. 남북연락 사무소 폭파한 북한 정부를 고소했는데 그렇다고 북한을 국가로 보는 건 아니다. 그게 했거든요. 모순적인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게 뭐 모순이다 그건 관심 없고 아무튼 저는 북한은 국가라고 보지 않고요. 보지 않는 근거는 네. 뭐예요? 네? 보지 않는 근거를. 아니 헌법 3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한다. 네. 아마 저는 준법 정신이 강한 준법적인. 대한민국 시민이고요. 네, 헌법 네. 정신을 지킨다. 네. 태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말하면 유엔 동시 가입했고 예, 국제사회에서 두 국가잖아요. 근데 아무튼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네. 네, 맞습니다. 굳이 말하면 그런 거 네. 종철님 말도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한번 끝장토론. 네, 다음 주에 하기 싫어요. 이 두 주제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국 정부가 근데 송환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거의 90이 넘으시고 제일 어리신 분도 8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북한에 보내달라고 송환을 촉구하는데 한국 정부가 송환을 자꾸 거부를 하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니면 뭘까? 그랬으면 좋겠다. 네. 대한민국 헌법 19조에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그럼 굳이 전향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도 던지고 싶고 근데 더 중요하게는 왜 북한을 가야 하나? 한국이 더 살기 좋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북한을 보내달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한국에 가족이 없어요. 예, 왜냐면 혼자 난파됐다가 붙잡혔기 때문에 가족이 다 북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시냐면요. 이렇게 만남의 집 같은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당연히 없으시고 그래서 지금 9분이 남으셨는데 이분들이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 마지막 소원은 내 고향 땅을 밟아서 거기서 죽고 싶다. 매우 우리가 인간적인 호소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한국 정부에서는 보내지 않는데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을 보호한다. 예. 근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마음이. 그래요? 그런 이유라면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보내드려야 된다. 늦기 전에. 예. 북한 체제가 얼마나 나쁜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걱정돼서. 그래도. 그럼 태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내면 안타깝지만 보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에도 그 고통받으신 납북자 가족분들 계시고요. 저는 만약에 보내게 된다면 북한에서 먼저 이제 납북자 문제를 가지고 나온 다음에 교환을 하는 형태로 해야지 저희가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는 납북자 가족분들한테 그건 전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저희 최근에 그 선원 이제 북송하는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북송이라는 게 저는 되게 큰 정치적 부담이고 이게 뭔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송을 한 다음에 저희 통제 밖에 이분이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서 나 진짜 힘들어. 여기서 못 살겠어. 이렇게 했을 때 그 책임은 결국에는 그 북송시킨 사람이 이제 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을 북송시킨다고 생각하면 그거 누가 책임지나 그런 생각을 하면 이거는 뭐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정쟁화부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당사자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어쨌든 북한 국민이었다가 난파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간첩 활동하다가 이제 붙잡힌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제 뭐 간첩이고 포로인데
이분들이 막 몇십 년, 그러니까 북에서 산 시간보다 사실 한국 산 시간 더 많아요. 평생을 여기서 감옥에 살다가 이제 출소된 이후에 이제 그 장기수로 살아가는 건데, 이분들이 간첩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죽기 전에 고향 땅에서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네. 간첩과 관련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네. 이슈니까 네. 저희가 민감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한국과 북한은 여전히 네. 적대적인 사이이고 네. 그래서 단순히 뭐 양심의 자유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전 사실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헌법에 의하면 이게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니까 우리가 저분들을 뭐 전향이든 간첩이든 뭐든 간에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건데, 근데 또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그 양심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송환하는 방향으로 아마 결정 날 것 같고, 그 반대로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그 헌법적 가치를 조금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경우에는 북한에 갈 경우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테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관찰할 수 있는 그 영역 밖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와 책임이 또 사라지는 거기도 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어쨌든 리스크가 있지만 이 죽음을 앞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연로하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와 사상과 이념을 다 떠나서 인도적 차원에서, 인간적 차원에서 그분들의 마지막 소원이 고향에 가 죽고 싶다라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국가가 들어줄 수는 없을까라는 또 차원의 접근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우리가 정말 그냥 국가라는 그 체제 관점에서만 바라봐야 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뭐 보편적 인류의 관점에서 한번 들어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굉장히 갈등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목적이면 네. 되게 공감이 되는데, 그러면 그 북한에 있는 한국의 또 가족도 있잖아요. 만약에 좀 대화의 물꼬가 터가지고 야, 우리가 너희 비전향 장기수가 있으니까 보내줄게. 그럼 너희도 보내. 네. 그런 것도 교류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 정도의 관계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납북자를 다시 이제 송환하고, 그렇죠, 네. 우리는 비자는 장기수를 송환하고 서로 이제 네. 교환하는 걸로. 그것 자체가 대화거든요. 근데 그렇죠. 뭔가 북한이 우리는 하나도 안 내줄 거야. 그냥 너희만 보내 한다고 한다면 좀 고민이 많이 되겠죠. 네. 네. 맞아요. 우리 6.25 전쟁이 끝난 지 이제 70주년이 되는 날이죠. 6.15 공동선언도 네. 23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지긋지긋하다. 아니 아까 어쨌든 남한에서 살아계신 게 더 많았잖아. 그럼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의 명령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거 대단한 생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상을 전향 안 한 거죠. 아니 대체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북한은? 그러니까 그분도 저는 한 개인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는 너무 조심스러운데, 이게 국가 안보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간첩의 명령을 아직 안 바꾼 거잖아요. 저는 그분이 죽기 전에 그냥 명령은 다 집어치우고 고향에 그냥 가족도 보고 싶고 묻히고 싶다. 그런 좀 인류애적인 차원에서는 괜찮은데, 북한의 조선 노동당이 우리의 적대 체제가 명령을 내렸다. 그걸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가고 싶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의 이 국가 안보에 종사하는 분들도 난감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이유라면 조금 과연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그냥 마지막 인생,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고향에서 그냥 묻히고 싶다 이건데, 정말 그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그냥 역사에서 사라져가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우선 안타깝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체제 대결을 여전히 하고 있고,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우리의 정서, 마음, 우리 심지어 우리 포용성마저도 우리가 좁혀주고 있는 게 이 체제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현재를 직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전형 장기수 송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철 씨 이야기처럼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더 큰 가치, 큰 인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앞으로 국가, 정부에서 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이야기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